삼미수님,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님이 정인이 죽음에 대해서 신부님이 조금 한번 언급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목은 왜 한국 부모들은 아이를 죽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을 보고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지길 원해서 강의 번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2020년은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반간금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저 역시 작년 2월 2020년 말합니다. 지금은 2021년 신축년입니다. 저 역시 작년 2월 이스라엘 도보 성지순례 11일 가운데 5일밖에 순례를 못했고 하루 반나절은 갈릴레아 호텔에서 강제 자가격리를 당해서 호텔 문 앞에 음식을 갖다 놓으면 문 열고 4끼니를 받아 먹었습니다. 결국 3월 1일 날 입국하기로 했었는데 2월 25일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채 먼 발치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슬람의 황금사원을 눈으로만 보고 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 12일 날 나왔는데 전염병의 집단 공포심이 낳은 결과로 순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귀국했어도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 확산에 전 국민이 거의 한 달 동안 집안의 반강제 격리를 당했습니다. 사실 2020년 1년 내내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신입 대학생들은 학교 캠퍼스도 밟아보지 못한 채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고 초등학생들도 정말로 가방 들고 정말 개교 초등학생으로서 개교를 하지도 못한 채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니콜라오 유튜브 우리 성당 아주 잘생긴 학생인데 초등학교 졸업식도 못했고 그냥 인터넷으로 졸업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개교를 했어도 확진자가 생기면 또 등교를 못하는 학교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열 수 없어서 생계의 위협까지도 받았고 지금도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덩달아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도 길거리를 잃어버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먼 타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태마을에 쌀 보내주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500명 정도 지금 쌀을 보내줬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전부 다 정말로 차가운 골방에서 라면 일주일째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합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거의 1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싸워 이긴 나라에 속해 많은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역 봉쇄도 하지 않고 국경 차단도 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잘 싸웠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인 다시 말씀드려 잘 사는 나라들 모임인 OECD 국가 가운데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어서 세계 3번째입니다. 사망자 수는 뉴질랜드에 이어서 2번째로 적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만 8만 3,643명이 죽었고 그 잘난 미국도 41만 5,894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독일하고 전쟁했을 때 40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3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사망자가 4,792명이나 되고 지금은 일본이 의료체계가 무너져서 3만 명이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지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 내내 지금까지 1,3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번 확진자가 나오면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비아, 지금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 뿐만 아니라 말라위까지 지금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아프리카가 한번 뚫리면은 무방비로 뚫릴 수밖에 없는 대륙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자동차 이동용 선별 검사소, 추적 검사를 높이기 위한 전자 출입 명부,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대한민국만의 독창적인 이런 모델을 잘 만들어내서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은 덕분에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중국 다음으로 좋아서 이탈리아를 밀쳐내고 세계 7위의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뿌듯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에도 이런 상태로만 코로나를 막아내면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요즘 번외 특강을 하는데 토요 특강 대신 그 주제가 미국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분을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을 보면 세계보건기구 WHO에 가입 다시 했죠. 트럼프는 탈퇴했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했습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이슬람 몇몇 국가 입국 금지 조치도 해제를 했습니다. 아울러 영주권이 없는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 영주권을 얻지 못한 미국 시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0일 동안 강제 추방하지 않는 안도 발동을 했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역시 미국 대통령이기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편협하지 않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많이 내세울 것입니다. 마스크를 왜 쓰냐고 소리 지르던 트럼프와는 달리 공무원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일본은 아베가 트럼프와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또 처벌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여하지 않는 미국의 거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살아가면서 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헛발질하는, 심지어 핵 가방까지도 플로리다로 갖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헛발질하는 트럼프라는 제 강의 내용이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월 21일 언론 보도에서 고추대가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농약에 찌들은 고추대로 그 어떤 효과도 볼 수 없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농약 안 친 고추를 먹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평창 생태마을은 농약을 안 치고 유익한 균 EM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이랑과 고랑 사이도 굉장히 넓게 만들죠. 물론 역병이나 탄저균이 오면 고추 농사는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약을 안 치면은 그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원래 3,000근 정도 수확을 해야 하는데 1,000근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 고추로 고추장을 담그는데 아마 올해는 고추장도 많이 못 담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저로서는 고추대로 코로나 예방약을 만들 수 있다는 한의사와 또 각종 인터넷 판매 업체에서 즙을 만들어 판다기에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귀가 엷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면역력 키우기 위에 하루에 1시간씩 걷고, 오늘도 이제 우리 직원들 제가 올렸어요. 이제 오늘 날이 많이 따뜻해져 갖고 저녁 먹고 평창 바위공원 1시간 걷자고, 맨손 체조하고 김치와 면역력 높이는 음식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 드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장류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 손 씻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둘째 형님과
몇몇 국회의원 부부가 저를 좀 보고 싶다고 와서 한 2시간 있었는데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가자마자 제 사무실에 있는 손세정제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론 사람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합니다. 그래서 블루 코로나19라고 그러죠. 우울하다고. 저 역시 거의 지금 3달 정도 사람을 거의 안 만나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에게 강론하고 성경 특강 준비하고 청국장 가루 만들고 노루궁뎅이 만드는 일에 매일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좀 외로워하는 교우들, 조금 뭔가 얘기하고 싶은 하는 교우들 위해서 다볼사이버 교우들과 보통 1,500명 정도 실시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숫자는 한 5,000명 정도 그 시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지만 5,000명에게 쌀 보내주기 운동도 전개해서 벌써 3,450명에게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보그마 연구소 김동원 비오신부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지금 많이 온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내줄 주소가 없다고 그래요. 집이 없으니까 주소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지금 몇몇 곳을 정해갖고 수도 수녀님들하고 해서 주소도 집도 절도 없는 이민자 이주 노동자들 1,000명한테 지금 쌀 보내주려고 지금 1,000명을 찾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곧 그 쌀을 보내줄 계획입니다. 또 잠비아 신학교와 카사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실시간도 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삶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볼 교우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비아 어린이와 빵 나누기 사업을 시작해서 다볼 교우들이 1월 10일 날 시작했는데 오늘 1월 22일인데 1억이 다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봉헌 안 하셔도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유달리 아동 학대가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동 학대란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 방임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N번방이라고 어린 여학생들을 성폭력하고 그것을 비디오에 찍어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정말 지옥불을 면하기 어려울 중죄를 20대들이 지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소유만 해도 그 형벌이 어마어마합니다.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대한민국은 너무나 성학대와 착취에 간대한 법이 많습니다. 인천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 라면 끓여 먹다가 화상을 입어 동생은 결국 목숨을 잃고 다행히 형은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많은 분들이 돌봐 주었죠. 아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학생들뿐 아니라 만 18세까지 아동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지난번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기는 머리로 살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살 사람이라고 이력서 넣어갖고 우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오라고 다시 인천으로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2018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4,000건이나 됩니다. 저는 이보다 훨씬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폭행당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정인이의 죽음입니다. 이 입양 부부는 목사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같은 대학 캠퍼스 커플로 첫째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2년간 베이비 시터 손에 크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 밥도 해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마 오늘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더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에게도 사랑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에서 둘째를 입양하면서 결국 그 폭력성을 멈추지 못하고 18개월 정인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둘은 2020년 2월 초 홀트 아동 복제를 통해서 생후 8개월 무렵에 아기인 친모가 지어준 정인이란 아기를 입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입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일반 평범한 집의 부부도 입양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주변 사람들과 SNS
과시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부터 이들 부부가 했던 학대 행위들이 시작됩니다. 물론 지금 입양 부모님들 중에 저도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정말로 소중하게 키우는 입양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지순례 같이 갔던 부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자기는 정말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지금 너무너무 소중하게 키우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군대 갈 나이가 이제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분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을 핥히는 거죠. SNS에 과시했던 마음과 막상 입양한 뒤 생각했던 것과 다름을 느낀 이들은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입양이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학대한 것들을 잠깐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8개월간 800여 개의 학대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서 있는 아이 다리를 벌리고 걷고 있는 아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걸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돌 무렵에는 아이의 쇄골을 부러뜨렸습니다. 아이를 가방 들듯이 목덜미를 잡아 들고 아이에게 기도하는 손 모은 자세를 해야 음식을 주고 배고픈 아이에게 고추장과 초고추장을 먹였습니다. 1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방이나 차 안에 혼자 버려두고 지쳐서 잠이 들게 하거나 방치한 후 친딸과 쇼핑하러도 다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폭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무시했죠. 그래서 지금 그 경찰서의 책임자가 지금 직위 해제 상태에 있죠. 학대를 하던 시점에서 TV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착한 부부의 연기를 하는 등 차마 하지 못할 짓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학대 중인 와중에 유방 확대 수술을 해서 3개월간 7달은 어린이집에 가고 정인이는 어린이집에 등교하지 않았는데 이때가 정인이가 가장 많은 학대를 받고 폭행을 당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이집 등교했을 때는 수도 없는 상처와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를 경찰에 여러 지인과 어린이집 원장님이 신고했으나 전부 경찰 측에서 혐의 없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 오전에 집에서 큰 소리가 났고 이후 정인이는 구급차가 아닌 콜밴을 태워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검사 결과 췌장 파열 그리고 온몸에 피가 꽉 찼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소까지 차갖고 아래에 산소가 공기가 들어있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사과까지 한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죽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절없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작년 2020년도에는 자녀들이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도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맞아 죽어요. 7살 난 아이는 앞니가 부러질 정도로 아빠에게 맞으면서도 처음엔 이웃 어른들에게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웃 어른들이 자꾸 묻자 그제야 아빠에게 맞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절대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7살짜리들이 재판부는 이를 두고 그동안 아이가 느꼈을 공포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7살 난 아들을 폭행하고 내쫓아 비 오는 날 맨발로 길가에 둔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한 음식점에서 7살 친아들 B군과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아이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가 2개가 밀려나갈 정도로 다쳤습니다. 또 이 A씨는 닷새대 새벽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군과 양아들인 같은 7살 C군에게 폭언을 하면서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들 머리를 서로 부딪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죠. 재판부는 아이들은 다친 상태로 거리에 방치됐으면서도 익숙한 듯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며 놀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웃 주민들이 여러 번 조언을 했으나 이 A씨는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평소에도 아이가 고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서 아이들 몸에 상처난 멍 등을 보면 아이들이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남도 아닌 자기 자식마저도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내던져 죽이고 아무 방어력도 없는 아이들을 참혹하게 학대할까?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물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부모가 행복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대부터 50대 초반까지는 학원과 야간 자율학습 시대를 살아낸 분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로지 경쟁만 배웠고 1등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1등하기 위해서는 품성이 좋아지기 위한 부모와 사랑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역, 니을, 디귿, 리을을 배워야 했고 A, B, C, D를 배워야 했고 1, 2, 3, 4를 배워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형제들하고 꼭 만나서 같이 함께 운동하고 같이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꼭 보냅니다. 우리 형님이 이제 60이 하나 있고 63이 있는데 지금도 아주 만나면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65된 천사 같은 누나하고도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죠. 저는 유치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는 과외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울러 학원이라는 것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닌 유일한 학원은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수원 북문에 있었던 고려학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단 20일을 다녔을 뿐입니다. 그 학원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 한일 합섬이라는 옷 제조 공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누나들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한다고 학원을 다녀서 그 짧은 20일이었지만 참 좋은 시간과 만남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일 성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놀이, 성지순례, 성탄 축제를 위한 성가 연습, 연극 연습으로 매일매일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없이 전부 학교에 나와 학력고사를 준비해야 했지만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저는 신학교 갈 학생이니 여름방학 자율학습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여름방학 내내 성당에서 지냈습니다.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당에 와서 매일 살다시피 한 친구들 지금도 정말 전부 잘 살고 있습니다. 성당 친구들하고도 한 2달에 한 번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도 벌써 신학교에 지금 3학년으로 다니고 있고 또 우리 한 4년 선배 누나 굉장히 아름다운 누나였는데 서울로 시집을 가서 그 아들이 아마 지금 신부가 됐을 겁니다. 한 7, 8년 전에 대학원 2학년이었다 그러니까요. 예, 신부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항상 경쟁만 하다 보면 심성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등 하는 아이는 1등에서 스트레스 받고 2등 하는 아이는 2등에서 스트레스 받고 3등 하는 아이는 3등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꼴등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전부 스트레스를 받고 잘할 수밖에 없는 교육 제도입니다. 성격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온정을 못 느끼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가 생애의 선물이 아니고 살아가는데 귀찮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컴퓨터 게임 하는데 애가 울어갖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죠. 결국 방어력이 없는 아기들은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우리 생태마을 모델 의건이 레오를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아이는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 사랑을 받은 아이는 그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 80대 어르신들 가운데 학교 교육 혜택을 못 받은 분들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학교 문턱도 못 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도리를 배웠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아동기 전체를 이 학원 저 학원 떠돌아다니지 않았어도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잘 살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생활비 연금 기초 노령 생활연금 그거 60만 원에서 70만 원 줘야 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는데 적어도 60에서 70만 원은 대한민국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정인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 제3의 정인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 전체를 서울대학으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프랑스는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제3대학입니다. 독일도 대학이 무슨 특출나게 좋은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독일에 강의 갔을 때 나를 조금 프랑크푸르트를 구경시켜줬던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법대를 다녔는데 이번에 판사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는 판사보다 철학과가 더 어렵다고. 의사는 그럼 어떠냐? 의사는 무슨 이게 수리공 같은 정도지 그렇게 월급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독일이. 그래서 독일은 월급 차이가 제 기억으로는 3배 내지 4배 이상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6배에서 7배 차이가 납니다. 초임하고 경력자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유럽은 벌써부터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미래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등록금을 내줬죠. 이제 대한민국도 대학 등록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 노후도 걱정하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 없게 됩니다. 평창 생태마을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지금 저 젊은이 세 친구가 지금 와서 이 촬영을 공부하고 지금 또 우리 귀하신 학사님이 오셔서 제 강의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신데 그리고 대학 나왔다고 더 높은 임금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25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여기 찬영이하고 대관 안드레아하고 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몰라요. 성적도 몰라요. 고등학교를 나왔던 대학교를 나왔던 유학을 갔다 왔던 전혀 월급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남자 직원은 콩 40kg를 들면 채용 조건에 들고 여직원은 콩 20g을 들면 채용 조건에 해당합니다. 생태마을을 운영하는 저는 처음부터 이런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부된 지 29년 되는데 제가 벌써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교육제도 바뀌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강의들 막 1000만에 넘는 강의들 그게 바로 27년 8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경쟁 속에 가르치면 그 경쟁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다. 그럼 그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올 거다라고 제가 벌써 27, 8년 전부터 그런 강의를 끝도 없이 했죠. 그리고 초봉받는 월급과 간부들 월급에는 2배 이상 넘지 않는 게 생태마을 운영 원칙입니다. 사장이라고 초봉 월급자보다 제가 사장이죠. 10배 내지 20배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이 저보다 월급을 더 받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부니까 그렇게 월급이 많이 필요 없죠. 거의 수익을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6회에 걸쳐서 총 8회에 걸쳐서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기본급 한 번 내지 2번을 더 줍니다. 월급을. 그리고 국가에서 지시하는 대로 법 지키고 세금도 2020년 작년에 8억 400만 원을 냈습니다. 이중장보 이런 거 우린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생태마을에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100% 목적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항상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8억 내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정부에게 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기초노령연금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라고. 나는 다음 선거에는 그 공약을 내는 대통령 후보자를 찍을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도 호주처럼 벽돌 조조건과 치과의사 연봉이 크게 차이 나지 않듯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내가 또 호주 강의를 가면은요, 그 호주는 이렇게 주택타운이 이렇게 있으면은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맥주 마시고 파티들을 하는데 직업이 다양해요. 벽돌 조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납대 많은 사람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타운 안에 조조건 월급이
치과 의사 월급보다 많은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죠. 우리는 강남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분당에서 사는 사람이 있죠. 내가 아주 잘 아는 친구가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분당으로 가고 싶었는데 한 10년 정도 전에 이야기예요. 분당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대학 그 교수 월급 가지고는 분당에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촌으로 가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계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도 호주처럼 정말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튼튼할 수 있는 국가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2정인이 제3정인이가 안 나옵니다. 또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오노부 왕축 장관, 부탄 장관이죠. 제가 그때 아주 그 장관이 한 얘기가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비결을 묻는 말에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에서 기준을 잡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총행복위원회 위원이 있다고 그래요. 부탄은 학교 교육이 서로 사랑하는 법, 서로 협력하는 법, 서로 양보하는 법, 이걸 우선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성적이 우선이 아니고. 물론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제가 거기도 다 갔다 와봤어요. 그리고 거기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아이가 반에서 몇 등 하는지 몰라요. 한 30명 있는 학교 교실 안에서 누가 1등 하는지 몰라요. 점수는 누구만 확인할 수 있냐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만 내가 성적이 어떤지. 그러니까 자기 점수밖에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아이 점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거예요. 경쟁이.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덴마크 같은 나라는 내가 미분, 적분 틀렸어. 그런데 다 같이 공부를 해갖고 풀 줄 알아. 그럼 선생님한테 찾아가갖고 나 이거 이제 미분 풀 줄 안다. 적분 풀 줄 안다. 시험 다시 보게 해줘라. 그럼 다시 보게 해줍니다. 우리처럼 딱 점수 딱 갈라갖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귀족 대우하고 공부 못하는 애는 문제 대접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탄 교육부 장관은 부탄의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국왕이 먼저 민주주의 하자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푸찰라프라고 반역과 진리라는 내가 아주 재미난 보헤미안 왕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국왕은 혼자 통치하는 것은 좋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는 게 나라를 위해 좋다고 해서 국민 민주주의를 한 거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적인 선진국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생태마을에는 6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청국장 가루 만들고 농사 짓고 매주 만들어 된장, 간장, 고추장 만들고 있습니다. 제 꿈은 100명, 아니 200명 정도 되는 생태마을을 만들어서 정말 성적순이 아니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일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원에 국회의원이 왔다 갔는데 제 4년 후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 국회의원님은 님이라는 자가 뭐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훌륭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 강의를 거의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맙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나왔는데 한번 우리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고등학교 그거를 투표를 했는데 제가 1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갖고 제가 동창회 호텔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저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태마을 젊은이들 표정이 너무 밝다고 오늘 그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다른 곳하고 너무 달리 처음부터 젊은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얼굴이 밝은 거 처음 봤다고. 비단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생태마을을 방문하는 분들 대부분이 젊은이들이 생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 학벌을 따지지 않고 스펙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자 직원은 콩 40kg 들을 수 있으면 되고 여자 직원은 20kg만 들면 됩니다. 콩 삶는 숯뚜껑이 26kg 정도 되니까 건강하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 가브리엘이라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직원이 왔는데 처음엔 그걸 못 듣는데 지금 든대요. 헬스장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대학 등록금 정부가 책임지고 학벌에 따라 월급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바로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오늘도 경기도 의정부 시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경전철에서 노인을 때리는 영상이 유포돼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021년 1월 22일 경찰에 따르면 유튜브, 페이스북, SNS에서는 청소년이 여성의 할머니의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영상이 있고, 또 할아버지한테 욕을 하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목적지도 아닌데도 너무 무서워갖고 전철에서 내리는 것을 그걸 또 찍어갖고 지하철 1호선에서 그걸 서로 욕을 하고 찍어갖고 재미삼아 촬영해서 유포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의정부 경찰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영상 속 학생과 촬영한 학생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이들이 생기느냐? 이 경쟁을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숙소가 가정집인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한민국 청소년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죠. 1.5세대, 2세대 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보다 훨씬 순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한국말 보내라고 3개월, 6개월 정도 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갔다 오면 애들이 엄청나게 거칠어져서 온다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거친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살기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몇 해 전 수원에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청소년을 훈계하던 30대 그 청소년들에게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은 강남 학원 골목에서 교복을 입은 채 버젓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담배 피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를 째려보는 모습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몰라요. 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은 정말로 강남, 그 잘 산다는 강남에서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채 그렇게 담배를 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거칠게 자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카이 대학에 가야 하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같은 불행이 끝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CEO들도 생각을 바꿔서 직원들 급여가 부당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저도 1년에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 생태마을을 운영하기에 전원 제가 모범을 꼭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공부를 못해도 존중받는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등수별로 인격이 존중받는 세상은 그건 너무나 불행한 세상입니다. 다 같이 360곳의 방향을 360도로 다 같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가면 1, 2등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이 생기는 거죠. 노래 잘하는 아이는 노래 잘하면 되고, 달리기 잘하는 아이는 달리기 잘하고, 우리 생태마을에 일하는 아이들은 막 체격이 전부 다 상 같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또 생태마을에 와서 일하고, 제 또 다른 소박한 꿈은 생태마을에서 많은 훈련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잠비아 원정대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충분한 월급도 받고 잠비아 카사리아 제2 생태마을에서 1천만 평이나 되는 방대한 농지에 농사 짓고 나무 심고 태권도 가르치고 미술, 음악 가르치고 집 짓는 기술 배워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되는 복지 교육 도시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생태마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실 잠비아에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잠비아 사람 100명, 한 명이 100명 몫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명문대학 가고 돈 벌어 출세하는 삶이 최고가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이는 하늘나라에서 지금 예수님 품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느님은 공평무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이 세상에서 못 받는다면 저 세상에서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우리 나라에 빨리 세워져서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정말 아무도 돌봄 없이 그렇게 죽는 사람 없는 나라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또 저 역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어른으로서, 나이 많은 어른, 높은 어른이 아니라 나이 많은 성인으로서 정말 정인이 그렇게 떠나보는 것에 대한 책임감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교육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대학 정말 학비도
정부가 내줘야 되고 월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세상 되기를 저와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볼사이버 성당은 기적의 성당이고 아마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담배와 빵 보내기 1억을 모으는 걸 보고 정말 세상 어떤 곳도 없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사이버 공간 공동체라는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여러분들 원해서 왜 한국 부모들은 아이를 죽일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 예수님, 1월 30일 저녁 7시 30분 다볼사이버 찬양성당 찬양 트롯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